디렉터 박강입니다. 네, 저 돈 되게 좋아하는 여자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이 보상 플랜이거든요. 네, 유산화에 오셨는데요. 오늘 가을 하다고 이윤서 리더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가을 하면 제일 생각나는 건 뭐니 해도 수학이겠죠. 저희 집에서는 밤밭이 조금 있어요. 크진 않지만 밤밭에만 가도 밤을 주술 수가 있어요. 저희 수방원님이 가끔 그러시거든요. 야, 밤 주스러 가자. 근데 갈 시간이 없어요. 가기만 하면 주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분명히 수학해서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유산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유한양인 다니고 할 때도 돈을 좋아하다 보니까 유한양인 다니면서 돈을 조금 모았을 때 밖에다가 몰래 학원을 차렸어요.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유한양인 11년 다니면서 그만뒀잖아요. 학원 하면서 증권 했어요. 주식했죠. 돈 좋아한다니까요. 주식하면서 이제 결혼하면서 또 학원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면서 주식을 하면서 그 돈을 갖고 또 임대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돈 쫓아다니는 거 엄청 쫓아다녔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릴 때 부모님이 제가 원하는 걸 다 해주지 못했어요. 그랬다 보니까 저는 저희 자녀들한테 하고 싶었고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저는 돈을 벌 때마다 해외여행을 다녔어요. 그래갖고 결혼하기 전에 여권을 2개를 다 맞추고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결혼해서 그 조건이 되나? 안 돼요. 여행이라는 건 다 포기하고 살았어요. 근데 유산화를 만나면서 다시 꿈꾸고 있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많은 걸 포기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5%세대의 한숨이라서 많은 걸 많이 포기하고 산대요. 경제적인 게 기반이 동반되지가 않으니까 연애하는 것도 어렵고요. 결혼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 출산은 더욱더 어렵겠죠. 직장만 하는 게 쉬운가요? 어렵죠. 네, 이러는 것처럼 많은 걸 포기하고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알아봤어요. 왜 포기하게 될까? 그랬더니 청년 실업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2018년 5월에 보니까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10% 이상의 청년 실업률이 있대요. 저희 아들이 지금 대학교 3학년이거든요. 이 친구도 분명히 이 고민에 빠질 거예요. 이 많은 46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게 동반이 되지 않다 보니까 많은 걸 포기하게 되고 어려운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성세대는 괜찮을까요? 자영업자를 봤어요. 매일 3,000명이 창업을 하고요. 2,000명이 폐업을 한다요. 그렇게 되면 간판에서는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안에 저희 신랑도 들어가거든요. 저희는 조그만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25년 전에 카센터를 만들 때 오픈할 때 땅 샀죠. 그 다음에 건물 올렸죠. 그 다음에 장비 줬어요. 그때는 조금 괜찮았어요. 버는 돈이. 그래서 제가 취미가 농협은행에 아침에 출근하는 게 저의 취미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일 없습니다. 은행 갈 일이 없어요. 그러는 것처럼 자영업자가 굉장히 힘들어요. 애기 아빠가 제가 이 유산화를 하고서는 얼마 있다가도 조금 반대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우리 집 희망이다. 나 이거 곧 그만둬야 될지도 모른다. 얼마 전에는 저희 가게에 임대를 조금 줬는데 그분들의 임대료를 깎아줬대요. 낮에 전화가 왔어요. 왜? 그랬더니 장사가 너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당신이 그걸 왜 깎아줘? 그랬더니 야, 다음 달에 임대소득이 안 들어오는 것보다 조금 깎아주는 게 현명한 것 같아. 그러면서 임대료를 깎아줬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너무너무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서 끝날까요? 부양가족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들지만 저희도 양쪽 부모님들이 다 계시거든요.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손 벌리지 않으시고 자력으로 생활하고 계시지만 곧 혹시나 저희한테 이렇게 의존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젊으셨을 때 직장을 멈추시고 집에 들어오셔서 그냥 생활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누구한테 의존해요? 저희들한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많은 게 저희들한테 왔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을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 초대하신 분들이 유산화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오셨어요? 혹시 네트워크 회사라고 그러고 직접 판매 회사라고 얘기했는데도 다단계잖아. 그러면서 오신 분들 계시죠?
여기 사장님 강력하게 끄덕끄덕 하고 계세요. 네, 생각을 조금 바꿔주세요. 생각이 1%만 바뀌면 인생이 바뀐대요.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바뀔 수가 있어요. 다단계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저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10,000원짜리 갖다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소비자한테 10만 원을 팔면 다단계야. 근데 회원 직접 판매 회사는 그게 아니야. 중간에 그런 유통이 없이 소비자에서 바로 생산자에서 바로 소비자한테 가는 거야. 이거거든. 생각을 한번 바꿔봐. 그럼 유산화가 어렵지 않게 너한테 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되나 생각해 보니까 말씀드리면 브랜드 체인지예요. 저희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은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아니면 집 앞에 있는 마트를 가시죠. 거기서 뭐 사요? 샴푸도 사고 어떤 때는 비타민도 사고 화장품도 구입할 때가 있어요. 이거를 유산화 카트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브랜드 체인지만 하셔도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바뀔 수가 있어요. 생각 바꾸실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브랜드 체인지만으로도 사업이세요. 소비만으로도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사업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신랑한테 큰 소리 치는 이유는요. 저 이거 사업 시작할 때 큰 돈 안 들었어요. 제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많이들 드시는 정회사 나오는 그 회사 보조식품을 먹었고요. 그 다음 A사 보조식품을 먹었고요. 화장품은 L사 거 썼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돈 들어갔어요. 근데 그거를 브랜드 체인지해서 유산화 거로 하니까 되레 돈이 조금 저는 남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처럼 브랜드 체인지만으로도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유산화가 어떤 회사? 회원 직접 판매 회사예요. 유산화가 제공하는 건강과 재정적 자유의 기회를 전달하는 것으로 비즈니스가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회원 직접 판매 사업은 어떤 건지 한번 보실 거예요. 사과나 아니면 가전제품이 있어요. 이걸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죠? 도매업자, 총판 아니면 중간 유통마진 한 다음에 소매업자한테 간 다음에 저희 집으로 오잖아요. 이 안에 어떤 게 탐지되어 있나요? 단계별 마진이 인건비, 창고비, 운송비, 광고비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제가 10배가 넘는 가격에 5배가 넘는 가격에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산화는 회원 직접 판매이기 때문에 이걸 다 줄인 거예요. 비즈니스 구축을 보시면요. 회원에 가입하세요. 가입하신 분들 계시고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 계시죠. 그리고서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품이 탁월하게 좋아요. 앞전에 강지은 리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품 너무 좋잖아요. 사용하신 걸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수당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회원 직접 판매 방식의 사업이에요. 근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혹시 오늘 오시면서 유산화에 들어올 때 자신의 최종 학력 증명서를 제출하고 오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네, 저도 제출 안 했어요. 그럼 혹시나 면접 보고 들어오신 분 계신가요? 없으셨죠? 네, 이런 것처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나이, 연령, 성별, 사회적 경험 다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유산화 만나기 전에 잠깐 쉬는 시간에 집 앞에 홈플러스가 생겨서 홈플러스에 취업을 할까 생각했어요. 근데 나이 제한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오세요 하더니 이력서에 갖고 들어가니까 나이 제한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슬펐어요. 근데 우리 스폰서님 만났는데 누구나 할 수 있대요. 취업시킬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올커닝 한번 해보자 하면서 저는 유산화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혼자가 아니고 팀으로 하는 비즈니스라 더 좋아요. 저는 그동안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나 저 혼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제가 아프면 수입이 절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희 집에는 신랑이 한 번 되게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그 신랑을 제가 3개월 동안 샷다운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했어요. 그동안의 수입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 통장에서 간 빼먹듯이 빼먹고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다 나갔어요. 그런데 어디서 누군가가 도와주는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유산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여행을 가 있어도 금요일날 아침이면 띵동하고 수당이 들어와요. 유산화는 주급회사라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판매하거나 소진한 제품에 대해서 파트너들이 활동한 거에 대해서 저한테 그다음 스폰서님한테 저 밑에 있는 하브라인의 파트너님들한테 골고루 똑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쉬는 시간에도 제가 잠자는 시간에도 수당이 발생하는 거예요. 팀 사업이에요. 저는 이런 말도 나가서 많이 하거든요. 사장님 저는 종재기밖에 안 돼요. 저는 큰 사업자는 아닙니다. 근데 저희 파트너가 어마어마한 사업자들이 많으세요.
그분이 들어오시니까 제가 대접이 됐고 그 다음에 함지박이 되고 지금은 어마어마한 사업자예요. 한 번은 저희 신랑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야 밥 줘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보 오늘 나는 몇 명의 사람을 케어해야 돼. 지금 당신은 한 사람 혼자서 밥을 먹어야 하지만 내가 그분들한테 이걸 준비해가지 않으면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그분들한테 마이너스야. 그럼 내가 지금 밥을 해야 될까? 아니면 이 공부를 해야 될까? 그랬더니 알았어 하고 밥을 챙겨 먹더라고요. 팀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에요. 파트너와 우리 스폰서님과 그 다음에 저와 같이 하는 삼위일체가 되는 사업이라서 저의 사이즈보다 더 크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유산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유산화 보상 플랜을 보셔야 돼요. 특별해요. 제가 어저께도 속았어요. 낚였어요. 스폰서님한테는 말씀드리고 갔는데 가보니까 제품을 구입하려는 게 아니라 저를 낚고 싶어서 사람들이 저를 초대했더라고요. 근데 그 집 보상 플랜을 그 회사 보상 플랜을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좋다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제가 아무리 저희 보상 플랜을 역으로 설명을 해도 그분의 마음은 닫혀 있어서 듣지를 못하시긴 하셨지만 이 유산화 보상 플랜은 굉장히 특별하고요. 저를 진짜 업시킬 수 있는 조건이 많더라고요. 그 특별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산화 보상 플랜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유산화 보상 플랜은 바이너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라인이 많죠. 여러분들은 이 여러 라인을 다 관리하실 수 있나요? 없죠. 네, 그럼 단순하게 바이너리, 나를 중심으로 양쪽만 관리하는 유산화가 좋다는 거죠. 유산화는 바이너리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한 깊이로 준대요. 어느 회사는 3대까지, 어느 회사는 7대까지, 어느 회사는 12대에서 자른대요. 그럼 4대 온 사람, 8대 온 사람, 13대 온 사람이 대박이에요. 그때 저는 어떻게 해요? 억울하잖아요. 근데 유산화는 제 코드 밑으로 미국에서 등록을 하시든 달나라에서 등록을 하시든 무한 깊이로 다 준다니까 특별하죠? 네. 거기다가 또 누구에게나 공정한 20%의 후환수당을 주고 있대요. 옆에서 그림을 보는 것처럼 3%, 12%, 21%. 여러분들은 3%에서부터 시작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유산화에서 주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주는 20%를 시작하고 싶으세요? 20%죠? 네, 바보 아니면 20%죠. 3%에서 21%까지 올라가려고 하면요, 오랜 시간이 거쳐야 돼요. 저는 유산화 오기 전에 강력한 사업자는 아니었지만 A사를 조금 했었거든요. 소비자였던 것 같아요. 그때 3%는 아니고 제가 15%까지 봤는데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면 말일날은요 전화 돌리느라고 바빠요. 근데 유산화는 마감이 있나요? 없죠. 정산이에요. 그것도 3%가 아니라 20%부터 주는 유산화예요. 그렇다면 어떤 걸 선택하셔야 될까요? 유산화의 20%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후원상의 사업 방식을 한번 볼 거예요. BC예요. 비즈니스 센터가 하나 열리는 거예요. 가게가 있어야겠죠. 뭘 하더라도 샵이 있던지 가게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무형의 가게가 하나 열린다. BC가 열렸어요. 그러면 유산화에서 좌우로 나눠요. 예. 그래서 그 밑에 소비자나 사업자나 파트너를 넣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든 BC의 좌측과 우측의 매출 중 소실적의 20%의 수당을 매주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16년도 1월 3일날 등록했는데 첫 달하고 셋째 달인가까지는 띄엄띄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내일이죠. 내일 신의방에서 사업 툴을 얘기할 건데 그걸 조사하다 보니까 저의 수당 명세서를 제가 쫙 한번 봤거든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받았더라고요. 대단하죠. 애기 아빠한테 제가 그걸 보여주는데 쬐끔 받았잖아 그러더라고요. 처음부터 어디 많이 받나요? 그러는 건데 그래도 유산화는 20%를 주기 때문에 다른 리더님들보다는 다른 사업자들보다는 좀 강력하게 수당을 받았던 것 같고 매주 받는 수당이라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카드 3개 쓰고 있거든요. 카드 3개를 돌려막기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BC가 하나로 하는 사업도 있고요. 3개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가게가 하나가 있는 게 좋을까요? 3개가 있는 게 좋을까요? 3개요. 3개죠. 맞아요. 저 임대료도 3군데서 받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가게가 하나 있는 것보다 3개가 있으면 저의 수입은 굉장히 극대화되고 2배 이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완BC로 사업 전개하는 방식을 보려고 해요. 1번 BC 저예요. 저를 중심으로다가 친구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우측에다가는 동생을 놓았어요. 이 친구가 친구를 데려오더라고요. 이 친구가 동창도 데려왔습니다. 동생은 선배와 후배를 데려왔어요. 제가 양 라인 바이너리로 사업을 전개하는 것처럼 이분들도 또 그렇게 전개를 하겠죠. 이분들도 양쪽에 동창, 약국, 슈퍼, 친구, 학원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바이너리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당이 발생한대요. 그럼 저만 여기서는 수당이 발생하는 걸 볼 건데요. 저를 중심으로 좌측과 우측을 나눴을 때 또 친구 쪽에서 1,500점, 동창 쪽에서 1,500점, 선배 쪽에서 2,000점, 그 다음에 후배 쪽에서 1,500점이라는 거 발생이 됐다는 가정하에 제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보면요. 저희 수당은 어떻게 된다죠? 소실적의 20%. 그러면 친구 쪽에서 올라오는 수당이 1,500불, 그 다음에 1,500 PV, 그 다음에 동생 쪽에서 올라오는 PV가 이 1,500 PV, 소실적으로 했을 때 3,000 PV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3,000 곱하기 20%는 600달러, 저한테 들어오는 수당이 69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똑같은 인원, 똑같은 조건 하에서 1BC를 보신 거예요. 3BC를 한번 열어볼 겁니다. 3BC 보면은 내 가게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3개라고 그랬죠. 1번 센터는 일하지 않아요. 바이너리니까. 2번 센터에서 일하고요. 3번 센터에서 일해요. 그럼 아까 동창이나 동생이나 이런 친구를 배치하는 걸 한번 보실 거예요. 친구 2번 센터로 왔고요. 그 다음에 동창이 또 2번 센터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동생의 선배는 3번 센터, 그 다음에 후배는 3번 센터 우측에 왔어요. 좌우로 나눴죠. 2번의 좌우, 3번의 좌우예요. 1번 센터는 일하지 않아요. 유산화는 중복 매출을 주기 때문에 2번 센터에서 받은 수당이 1번 센터에 다시 올라가서 1번 센터에서 다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 소개한 동창 약국 슈퍼, 동창 친구들 이런 곳이 그대로 그 인원이 그대로 그 점수가 그대로 배치가 돼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점수 기억나시죠? 이렇게 됐을 때 2번 센터 누구 거였죠? 제 거였잖아요. 저를 중심으로 보니까 1,500달러, 1,500. 그래서 여기서 1,500달러에 1,500 PB에 수당이 점수가 발생이 되었고요. 그러면은 2번 센터로 올라가고 이 점수가 어디로 간다 그랬죠? 중복 매출 1번으로 올라가요. 네. 그다음에 3번 센터에서 2,000대 1,500 해갖고 3번 센터에서 PB가 발생이 됐을 때 이 점수가 다시 1번 센터에 올라가서 3,000대 3,500점이라는 점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을 한번 볼 거예요. 1,500대 1,500 할 때 똑같은 점수니까 1,500 PV가 발생이 됐고요. 2,000대 1,500 할 때 1,500 PV가 발생이 됐고 위에 1번 센터에서는 3,000대 3,500이면 몇 점이 발생이 되죠? 3,000. 그러면 합이 몇 점이죠? 6,000점이죠. 6,000점에 대한 수당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6,000 곱하기 20%는 1,200달러. 우리 하나로다가 138만 원이에요. 2배 맞나요? 네. 1BC랑 3BC랑 차이 나죠. 근데 저희는 잔여 실적이 있었어요. 3,000대 3,500 할 때 잔여 실적이 몇 점이죠? 500점. 그 다음에 2,000대 1,500 할 때 잔여 실적이 몇 점이죠? 500점. 이 잔여 실적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 네, 유산화에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유산화는 마감이 아니라 정산이기 때문에 이 점수가 다음 주에 마중물이 돼서 거기서부터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회사들이든지 마감이 있어요. 한 달을 딱 마감해서 하는 게 좀 저기 하니까. 유산화는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데 이번 주에 못 하셨으면 어때요? 다음 주에 하시면 되죠. 전에 한번 제가 저희 신랑한테 여보나 얼마의 돈이 필요해 했더니 저거로 벌었으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필요한 거니까 벌었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다음 주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 이 수당도 또 저희가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유산화 사업 방식은 이렇게 지금 전개가 되는데 평생 매칭 보너스라고 PPPS 조건이 있어요. 이거는 운전면허증하고 똑같아요. 운전면허증 한번 따시고 갱신은 하시지만 다시 시험 봐서 보시나요? 아니죠. 그것처럼 한 번 따놓으시면 평생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거냐면 내가 가입하고 8주 안에 4명을 소개하고 이분들이 소비한 게 1600 PB가 되면은 저한테 이 자격증이 주어져요. 그러면 저는 이 자격증을 가졌습니다. 근데 저의 파트너도 이 자격증을 가질 수 있겠죠. 이분들도 ABCD 뭐 이렇게 4명씩을 다 소개했다는 가정하에 이분들이 PPPS 저랑 똑같은 자격증을 가졌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수당의 15%가 저한테 보너스로 들어오는 거예요. 보너스는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의 수당에서 뚝 잘라서 주는 게 아니라 유산업 회사에서 여러분 활동 잘하셨고 하셨고 후원 열심히 하셨으니까 보너스를 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거 3년 조금 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PPPS 마치신 저도 PPPS 하자마자 바로 했죠. 그러면서 저희 파트너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 중에서 PPPS를 완성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요번에 근데 유산화에서 엄청난 보너스를 받고 계시죠. 그래서 승급식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이 PPPS를 제가 3년 조금 넘게 활동을 하면서 저희 파트너 중에서 만드신 분들이 한 15명 정도 되세요. 이제 요번에 16명 되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받는 수당의 15%를 제가 받는다고 보니까 어떤 분은 2만 원도 받고요. 2만 3천 원 이상도 받고요. 어떤 분은 5만 원, 어떤 분들은 100만 원, 어떤 분은 200만 원 받죠. 그걸 한 달 동안 다 모아보세요. 그게 얼마일까요? 어마어마해요. 후원 수당보다 PPPS 수당이 더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보너스예요. 보너스면 저가 선택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유산화 가입하면 무조건 20% 주는 거는 누구나이다 공평합니다. 보너스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어떨 때는 이 보너스가 더 많을 때도 있더라 라는 정보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비즈니스센터예요. 이것도 무한 수입을 보장하는 거거든요. 유산화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5천 대 5천이 맞춰졌을 때 유산화 용어로다가 맥스 아웃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활동하다 보면 좌측에서 5,000점이 들어올 때가 있고 우측에서 5,000점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딱 맞아진 거예요. 이럴 때 맥스아웃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저의 통장에는 수당이 120만 원 정도 꽂히면서 비즈니스 센터가 하나가 더 열려요. 제가 지금 조금 아까 열 때는 하나로 여신 분들 계시고 세 개로 여신 분들 계셨잖아요. 이번에 맥스아웃이 되시면 비즈니스 센터가 유산화에서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004가 생기게 되겠죠. 004를 어디다 배치하냐? 제 라인을 봤을 때 강력하게 밀어주고 싶은 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수당을 더 많이 받고 싶은 라인이든가 그쪽에 배치하면서 저의 수입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센터에서 비즈니스 센터가 하나만 생기냐? 아니요. 1번 센터에서 4번과 5번이 생겼어요. 5번도 제가 원하는 곳에 배치할 수 있어서 저희 유산화는 라인이 잘 흔들리지 않아요. 왜? 어느 회사든지 스폰서는 스폰서예요. 회사 직장 다닐 때 과장이 갑자기 대리가 갑자기 과장을 뛰어넘어서 부장 되는 거 보셨나요? 못 보셨죠? 부장이 갑자기 전무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유산화에서는 스폰서가 밑으로 내려와서 파트너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워크가 더 좋아지고 라인이 단단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센터 하나에서 이 비즈니스 센터는 2개씩이 생겨요. 그러면 5번까지 생겼죠. 2번 센터에서도 6번과 7번, 3번 센터에서 9번과 10번, 8번과 9번, 그리고 4번 센터, 5번 센터에도 생길 거예요. 저희는 센터 하나를 001이라고 얘기하거든요. 001이라는 거는 999개까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상위 스폰서님들 계시잖아요. 스폰서님들은 30개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10몇 개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수입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이제서 6개인데도 이렇게 이그제큐티브라는 수당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추가 비즈니스 센터도 욕심내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은 1개 또는 3개로 하였지만 노력에 따라 무한대의 성장이 가능한 게 유산화 추가 비즈니스 센터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유산화는 여행 프로모션이 어마어마해요. 저는 그로스는 올해 목표를 두고 가려고 하고 있고요. 서밋은 한번 다녀왔어요. 서밋 너무 좋았고요. 다른 회사 다닐 때도 유한여행 다니거나 보험회사 다닐 때도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이런 프로모션을 놓쳐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프로모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여행이었어요. 근데 2016년도에 제가 등록하고 2017년도에 거제 프로모션이 있었어요. 패밀리예요. 가족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때 2017년도에 거제 프로모션에 참석했고요. 2018년도에는 제주 롯데호텔, 저 신혼여행 롯데호텔 못 가봤거든요. 근데 유산화 와서 갔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요거 올해는 삼척 프로모션 갔더니 저한테 제공해준 방이 120만 원짜리였어요. 그게 두 개나 업그레이드 돼가고요. 하나는 저희 신랑한테 탁 던져주면서 너 자. 그랬고요. 한쪽 방에서는 파트너님들 모시고 제가 가다 왔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런 프로모션은 보너스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활동하다 보면은 유산학 컴퓨터에서 잘 알아서 착착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거고요.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목표치를 주면서 연락을 드리거든요. 한번 이런 것도 도전하시면서 보너스 제도를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직급 체계에 있어서 수입의 성장에 따라 승급하는 거지 별도의 직급 유지 조건이 없어요. 어저께 제가 픽업하려고 했는데 픽업을 당할 뻔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유지하려면 힘들죠? 그러더라고요. 저 골드되고 그것 때문에 신경 써본 적 없는데요. 이그지프 때문에 하면서 제가 그것 때문에 걱정해 본 적 없는데요. 저희는 수당을 받으시면 직급이 바로 올라가요. 컴퓨터에서 올려주는 거죠. 근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뭘 사라는 말을 안 합니다. 유산화가 유명한 게 뭐예요? 사재기 없는 회사잖아요. 마감 없어서 2월 제도를 갖고 있잖아요. 이러는 것처럼 안전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유산화입니다. 어떠한 사업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유산화 보상 플랜이에요. 저는 이것 때문에 삶의 질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여행 다녔다고 했죠. 근데 시집 와서 여행을 갔다고 했나요? 한 번도 못 갔어요. 애들 데리고 처음에 여행 다닐 때 차 뒤에다가 뻥하고 냄비 하나 갖고 물 가지고 다니면서 계곡에서 라면 끓여 먹고 지나가다 괜찮은 집 조금 하나 있으면 밥 하나 사 먹는 것도 눈물 날라고 하는데요. 조금 어려웠었어요. 근데 유산을 만나고는 미국 갔다 왔어요. 싱가포르도 갔다 왔어요. 그런데 너무 좋더라고요. 처녀 때 살았던 그 삶의 질도 다 바꾸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엄마가 더 신나해요. 우리 강희가 옛날에 살던 것처럼 사는구나 하면서 이 강력한 보상 플랜 때문에 저의 삶의 질이 바뀌었고요. 저를 보면서 저희 아들이나 딸들도 여행이나 아니면 자기들이 용돈이 바뀌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조금 아까 우리 사회자님도 워런 버핏을 이야기했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한다고. 제가 지금 54세예요. 근데 어디 가서 더 일을 하고 어디서 또 취업을 할까요? 저는 유산화를 통해서 잠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 가서도 받았죠? 애기 아빠는 아플 동안에 못 받았어요. 저번에 교통사고 나서 한참 활동 못했습니다. 수당은 꼬박꼬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는 것처럼 잠자는 동안에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유산화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 수확을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기회를 알아보실 거예요. 유산화는 그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공정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힘과 희망을 선택하시는 거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타이밍이에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까 제가 반반 이야기했잖아요. 반반대 가지 않으면 다음을 주실 수가 없어요. 이 시스템에 오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오늘 가을의 수확 풍성하게 갖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